안녕하세요. 잘 왔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. 오늘은 지금 거의 3시가 다 돼가는데, 자, 오늘은 오전에 일을 보고 지급 명령 신청을 3개를 쓰고, 지금 내용 증명도 하나 또 저번에 이제 왔던 게 있어서 그 이제 회신 내용 증명을 우체국에 지금 보내고 다시 이제 사무실로 가는 길입니다. 지급 명령 신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, 일단은 소액 청구죠. 소액에 대한 3천만 원 미만만 이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,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온라인으로, 나홀로죠, 나홀로. 온라인으로 누구의 조력을 받지 않고, 뭐 조력을 받아서 하셔도 되는데 비용이 비싸니까 보통 이제 개별적으로 다 하는 편이고, 인터넷 보면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편이에요. 뭐 이거 나홀로니까 변호사들도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뭐 타이핑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, 타이핑도 나오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챗 GPT 같은 거 돌려보시면 그냥 내용 금방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. 뭐 위에 뭐 관할 법원은 어떻게, 그 다음에 청구 요지는 어떻게,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은 어떻게, 관련 첨부 자료는 어떻게, 그 다음에 비용 납부,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끝나는 그런 게 이제 지급 명령 소액 청구 요거 하는 그런 이제 절차인데,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시면서 약간 뭐 팁 아닌 팁들이 있어요. 네. 일단 관할 법원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돼요. 자기랑 무언가 연고가 있어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수원이고 법원이 사실 차로 가면 그 사무실 근처에서 수원 법원이 좀 가까운 편이에요. 근데 저희 사무실은 의왕에 있어요. 경기도 의왕에. 그 다음에 그 이제 거래처, 채무자의 거래처, 뭐 소재지 아니면 뭐 주거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는 뭐 감안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, 저는 그래서 수원 지방 법원으로 하고, 제 집 주소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보냈을 때 보정 명령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. 너 왜 여기로 했느냐. 그래가지고 나 집이 수원이야 라고 해가지고 수원 그 지방법원에서 한 적이 있고,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런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밑에다가 나 거주지가 수원이야, 그래서 수원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할게 라는 걸 명시를 해둡니다. 그럼 이제 보정명령이 안 나오겠죠.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, 두 번째 이제 청구 취지에는 전체 금액은 딱 떨어지는 금액을 위에다 입력을 하면 1번의 금액이 딱 나와요. 그 다음에 이 금액을 두 번째 사항에는 언제부터 정산해가지고 연체이자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.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, 그냥 내가 첫 내용 증명을 보낸 날을 기준으로 또는 보정 명령을 받은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연 12%로 계산해서 나중에 지급을 받는다라고 적고 있고, 세 번째는 이제 비용이죠. 이런 저희가 이제 그 소액 청구 소송을 할 때 드는 비용, 인지대가 보통 200만 원이면 6만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뭐 500만 원이면 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, 그럼 그 금액이 있고, 거기에 이제 추가하는 버튼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대섭이라는 걸 항상 집어넣어요. 그래서 대섭이 50만 원을 책정을 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. 왜냐면 뭐 나중에 이 돈을 받으면 법원에서 명령 내려올 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자료 모으고 정리해서 하는데 그냥 받기가, 그래서 대신 저 같은 경우는 이유는 있어요. 그거를 증빙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.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한테 항상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이제 보여주고, 이거 해도 돼, 이렇게 써도 되겠냐고 수정해주고 대서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거든요. 왜냐면 대략적인 내용을 써서 줘야 된다는 거야. 아무리 크고 작은 법률사무소 제가 써주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항상 초안 작업은 좀 해줘야 되고, 그러면 거기서 한번 보고 저한테 이제 다시 토스 해주고, 저는 그걸 좀 입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언제부터 이 거래처랑 거래를 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됐고를 간략하게 정리해가지고, 뭐 세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. 간략하게 정리해가지고 핵심되는 내용만 몇 월 며칠에 뭘 어떻게 했고, 저는 첫 거래가 언제,
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다. 그래서 이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그것들을 책임할 수 있는 책임 소재가 그쪽한테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열을 해줍니다. 그리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. 저번에 이제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 내역이 많지 않은 데들은 총 거래 내역, 이 거래처하고 이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인을 받았던 원장, 사진, 그 다음에 뭐 전산상에 나와 있는 기록들, 뭐 이런 것들, 우리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뭐 근거, 뭐 이런 것들 하고, 그 다음에 입금 내역,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들,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첨부해갖고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.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계좌에 이제 인지대를 붙여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는 그 이제 비용을 납입을 하면 최종적으로 끝나게 됩니다. 그래서 아마 처음 하시는 분은 좀 낯설 수가 있을 거예요. 법원이라는 사이트 자체가 말이 그 일반 사람, 뭐 저도 아직 그러긴 한데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말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. 그래도 많이 쉬워졌다 하더라고요. 그나마 이 지급 명령 같은 경우는 형식을 엄청나게 간소화해서 일반 사람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게 취지예요. 기본 취지가.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좀만 확인만 하면 할 수 있다. 대신에 이제 이걸 가지고 후단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. 이거 지급명령 확정을 받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법원에 한 번씩 카톡이 울리네. 법원에 한 번씩 가셔야 됩니다. 가셔서 재판처럼 그 사람들 나와서. 근데 이것도 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그쪽에서 야 금액이 10원이 틀려 이의 제기를 해버리면 바로 민사로 돌아가 버립니다. 그래서 그 전 단계에 어떻게 보면 어차피 근데 저도 해보니까 민사로 가더라도 이 서류들 이 준비 작업은 똑같이 필요합니다. 거의 똑같이 필요해요. 그래서 마지막 준비하고 정리하고 내 자료를 한 폴더 안에 정리를 해놨다. 그래서 나중에 소송할 때는 요거를 그대로 출력해서 가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도 이제 지급명령 하면서 또 간만에 또 지급명령을 뭐 하기도 했고 해보니까 처음에 했던 거는 한 40분 걸렸는데 뭐 정리할 것도 많고 그랬어요. 근데 지금 보면 마지막 거는 뭐 좀 수월하게 했다.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. 아무튼 이제 도착했으니까요. 또 관련된 내용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지급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그 금액을 이제 어떻게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2편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자라스였습니다. 자영업자 화이팅! 자라스 화이팅!